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코스닥은 0.04%, 코스피는 0.6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주말 동안이죠?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미국의 은행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한 이틀? 3일 안에 은행을 인수할 업체가 나타났고, 또 미국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부터 코인 시장은 반등을 했고요. 새벽부터 반등을 했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부터 쳐 누르기 시작하더니 오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이 열리는 걸 확인하고 상승으로 시작하는 걸 확인하고 했다?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딱 10시 반부터 상승하죠? 중국 시장이 10시 반에 개장을 하거든요. 눈치 본다라기보다는, 사자 없는 굴에서는 여우가 왕이라고 하나요?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이라고 그러나. 어찌됐든, 대장놈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핫바리 놈들이 내가 왕인 척하고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장은 빠지는데 누구? 이 외놈 새끼들은 아침부터 쳐 사더라고요. 밑에서 받았다는 소리죠. 밑에서 받기 시작하더니 살짝 또 중간 한번 흔들기 위해서 팔고 오후에 다시 또 받아들여서 끌어올리는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에 비해서 코스피도 오전에는 팔아 처먹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오늘은 개간이 받고 그동안 주구장창 쳐 팔았으니까 또 개간이 받고 일단은 악재 부분은 하나 해결했다. 다른 악재가 남아있고 이번 주 CPI 지수든 뭐든 또 굵직굵직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로서 약간의 관망이에요. 관망이 맞는 건 맞는데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혹은 밑에서 선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팔아먹은 놈들은 이제 주워 담는다라는 거예요. 기존 금요일에 영상을 찍었죠.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닥은 77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770 775 정도였나요? 아무튼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문제될 건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자리를 찍고 밑꼬리를 길게 달고 끌어올렸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2380포인트 부근까지는 한번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2370포인트 부근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해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밀리긴 했는데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어찌됐든 요 안에 가다 놓는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놨다라는 관점이에요. 즉, 요 중간값 위를 기준으로 위에선 뭐하고 팔고 밑에서는 주워 담는다라는 관점인 거죠, 지금. 박스권을 만들더라도 아직 코스피는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매도를 치기에는 아깝다. 왜? 지금은 발바닥에서 허리 밑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허리의 밑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허리 미치지만 내일도 혹은 한 달 뒤에도 허리 미칠 수 있지만 나중에 머리통이든 어깨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에 비해서 코스 닭대가리들은 기대감보다는 그냥 큰 박스 안에서 요 정도 오면 여기서 더 가면 좀 오반 거 같고 팔고 내려오면 여기서 빠지면 그것도 좀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대외적으로 나쁜가?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할 거 다 했고 이제 한두 번 정도 남았는데 이게 0.25냐 0.5냐 그 차이 아니냐? 라는 관점인 거죠. 이미 터질 거 다 터졌고 전쟁은 여전히 전쟁이고 부동산 시장 폭락할 거 폭락했고 여기서 더 폭락하긴 하겠지만 한다?
반영될 건 거진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100%를 기준 잡는다면 뭐 못해도 60에서 70%는 반영된 거고 나머지 30% 우리가 현금 비중 하듯이 요거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10이든 15%가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폭락한 거에서 지금 빠져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 계좌가 마이너스 70이에요. 예를 들어 70%인데 지금 자리에서 5%가 더 빠지든 10%가 더 빠지든 내 계좌는 73%냐 76%냐 차이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빠진 건 10%인데 내 계좌에서 크게 차이 나는 거는 몇 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오른 거는 누를 거고 밑으로 눌린 거는 버티든가 아니면 위로 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시장이다. 이해되시죠? 일단 바닥이라기보다는 지지할 수 있는 자리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한다? 다시 한번 고점을 뚫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 거다. 대신 그 안에서 중간값이죠. 요 자리를 800포인트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이 자리를 넘어서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800포인트를 못 넘어서면 뭐다? 또 매도 물량이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르는 그림. 그러다가 그 반등이 785를 못 넘기고 뭐 한다? 한 차례 레벨 다운 시키면서 또 760에서 750포인트 확인하러 내려간다. 결국엔 뭐 요 갭자리 무조건 매꾸로 내려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그때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다시 800포인트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체크하자.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지수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상승은 했는데 뭐 종목 장세였어요. 갈놈들만 또 보냈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거.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대형주 중에는 내 종목을 팔아먹기 위해서 종목을 끌어올리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밖에 판단이 안 서는 결국 에코프로가 오늘 또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대단해요 얘도. 금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얘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올 때 여기 어디 기준이었어요? 32만원 기준이었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위로 안착을 하냐 하지 못하냐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부터 강하게 쳐 올리면서 지수가 빠지고 종목들이 다 쳐밀리는데 얘 위주로 지수를 버티게 방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개인들이 쭉 사요. 그럼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판다라는 관점만 보시면 돼요. 결국에 끌어올리면서 뭐 한다? 지들 물량 던진다.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결국 나중에 고점에서 개인만 남을 거다. 그때는 횡보하는 척 하다가 이제 폭락하는 그림 한번 만들어낼 거예요. 그때 이 종목 대신해서 대체할 종목이 나온다면 지수는 버틸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지수는 꼬라박겠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SM도 뉴스로 돈을 많이 번 거죠. 시총이 높아지니까 인수한다 라고 해서 주가 한번 올려놓고 그 주가 올린 뒤로는 크게 뭐 했다? 돈을 썼다라기보다는 위에서 잡아놓고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해주고 위로 점핑 시켜가지고 팔아먹고 오늘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뭐 지분 싸움이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인수가 안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엔터 사업은 계속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뭐 다 정리하진 않겠죠. 물량을 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물량은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다시 요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왔고 얘를 중간값으로 잡으면 12만원 기준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12만원 정도가 중간값. 그러면 다시 12만원 위로만 안착하는지만 보시면 된다. 12만원 위로 안착하면 13만 4천원까지는 횡보하는 그림을 또 만들어낼 거고요. 여기에 매물을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의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당분간은. 그다음 이슈가 나오면 요 갭자리까지만 메꾸고 다시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간다라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무리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좀 많다라는 거고, 알첼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여기서 횡보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그죠? 오늘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냈고요. 15,500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 더 17,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휴마시스가 3대1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갭이 떴어요. 결국 상한가는 못 갔는데, 뭐 시장에 영향이 있는 거냐 아니면 주가가 오르면서 갔다기보다는 누르면서, 이건 누가 봐도 하락 매집이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공부방 분들한테 이 종목은 수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매수를 드렸는데 오늘 뜨더라고요. 일단 팔고 나왔는데 27일 날이 신주 인수권은 4월 14일 날 들어오고 27일이 권리락 떨어지는 날이면 10일 정도 남았죠. 그럼 10거래일 동안 주가를 올려놓을 거냐 아니면 눌렀다가 권리락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날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근데 300%면 그냥 쏘쏘거든요. 한 700%, 뭐 1000% 정도 해야 점상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시장에 관심간, 그러니까 뭐 호재거리가 없을 때 여기에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21,500원에서 맞고 떨어졌다 라고 보면요, 일단 갭을 떴기 때문에 얘는 이 갭자리를 기준 잡아야 된다. 결국 이 갭자리를 메꾸고 간다라는 관점이 나오면 뭐다?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무상증자를 하든 뭘 하든 이 차트상에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7,800원까지 원래는 이 갭자리를 메꿔도 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갭자리 메꾸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혹여나 밀린다 하더라도 18,500원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이번에 무상증자로 주가를 한 번 더 어디까지 22,000원에서 23,500원까지는 헤쳐먹고 권리락을 떨어지든 아니면 뭐 그 뒤에 뭐가 어떻게 움직이든 그건 뭐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가 무상증자 이슈로 어느 정도 헤쳐먹을 거냐 얘의 기준을 본다면 무조건 18,500원은 사수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추세를 뚫어 올린 건 맞지만 굳이 여기까지 밀린 다음에 이 갭자리를 메꾸면 뭐다? 권리락을 떨어지고 나서 상승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3분의 1 토막이 되는 거잖아요, 현 주가가. 그러면 주가를 좀 올려놓고 3분의 1 토막 만들어 놓고 그날 갭 띄우고 팔아먹고 나머지 물량 밑에서 기다렸다가 받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좋지, 굳이 지금의 자리부터 눌러가지고 손에 마이너스 치키게 한 다음에 권리락을 또 때려갖고 또 거기서도 마이너스 치게 하는 식으로 가는 거는 뭐다? 그닥 이 시장에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18,5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얘기하다 말았죠. 어차피 팔아먹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33만 5천원. 무조건 칼 손절 잡으셔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직 10% 구간이거든요? 10%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34만 8천원 정도. 길게 보더라도 33만 5천원. 여긴 뭐 해야 된다? 칼 손절 잡아라, 웬만하면. 얘가 32만원까지 밀리고 나면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반등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묻지마 차트라서 33만 5천원을 단기 손절 자리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또 개미 무덤 만들어 놓지 마시고.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메지온이 최근에 좀 많이 움직여요, 주가가. 뭐, 그동안 많이 눌려서 이 공매도가 환급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건지, 오늘 뭐 휴마치스도 오르고, 신풍제약도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 그때, 깜짝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많이 밀렸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가 그 힘을 좀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자, 이 메지오는 18,000원입니다. 18,000원 손절 잡을 생각하시고요. 1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22,000원대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갈지 눌렀다 갈지까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지만, 최근에 들어온 이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죽을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이 오늘 올랐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자, 이런 얘는 뭐 크게 보지 마세요. 사실상 못 간다. 오늘 뭐 올랐던 이유가 치료제 임상 시험 계획 변경 승인이라는데, 사실상 코로나 시대는 맞죠.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감기와 크게 증상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 바이러스가 강해서 코로나 걸리고 나면 뭐 기관지에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혹은 죽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뭐 했다?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일상 속에 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치료제가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무슨 소용이냐? 왜? 감기약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감기약 만들었을 때 감기약 관련주들은 10만원이 넘어야 돼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깜짝 이벤트라는 거죠. 그동안 뭐 했다? 횡보를 오래 시켰으니까 깜짝으로 빵 하고 터트렸던 부분이다. 결국엔 지들 털고 나가려고 주접 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풍제약 우죠. 요놈 새끼가 뭐다? 단일가가 풀리기 전까지는 큰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시장이. 이 신풍제약 관련은. 계속 이게 장난질하거든요. 지들 뭐 할 때만 주가, 이 물량 넣기 위해서 띄우고, 그때만 단일가를 풀고, 그 외에는 단일가를 물어놓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라면 신풍제약도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19,000원이에요. 얘는 19,000원 이탈하면 사실상 손절이 맞다. 뭐 지금 자리도 이미 손절이 맞지만 치료제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기대감이 다 빠진 거예요, 얘는. 기대감이 빠졌지만 또 다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먹을 수 있겠죠. 왜 바닥까지 다 내려온 자리라 실제적으로 여기서 뭐 얼마나 많이 밀릴까
또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도 크게 없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냥. 상승도 크게 없고, 하락도 그렇게 클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악재를 강하게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그럼 이 안에서 계속 흔들 거다. 왜?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이 100% 나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면서 뭘 만들어? 지들 평단 맞추고 한 번씩 쏘면서 물량 나갔다가 다시 또 집어넣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래나 저래나 22,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그래도 3만원대 한번 관심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